반갑습니다. 5장 연습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주말을 반납해 가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면 영상을 안 올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카페 조회수가 1도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한 것 중에 제가 이제 변이를 델타 x라고 했는데, 이 벡터 표시할 때는 물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r 위치 벡터의 변화로. 네, 그러니까 x를 위치 벡터라 쓸 때도 있는데, 약간 얘는 좀 1차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r로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원 가면 그냥 다 x로 표현하는데, 학부 과정에서는 이거 위치 벡터 3차원이니까 x보다는 r로 표현하는 게, 델타 r, 그러니까 벡터 표시 있을 때는 위치 벡터 변화 이걸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벡터죠. 변이 벡터 델타 r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나나요? 어제 했던 거 기억나나요? 알짜 힘이 한 일 뭐라고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 자매품이 있었죠. 뭐였죠? 비보존력이 한 일은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다. 비보존력 뭐라고요? 대표적인 게 마찰력 있을 때, 마찰력이 한 일, 또는 사람이 임의로 개입해서 사람이 한 일도 비보존력으로 넣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게 일 운동에너지 정리고요. 이 자매품으로 있는 게 뭐라고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게 뭐라고요? 굳이 이름을 붙여서 일 에너지 정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에 건 일 운동에너지 정리, 밑에 건 일 에너지 정리. 교과서에는 위에 거 위주로 나온다. 굳이 외울 거면은 위에 거 더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5-1번. 여러분들 이제 촌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수레가 있을 거예요.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봅시다. 질량 m이라고 하네요. 2m이라고 하네요. f로 당겼다고 합니다. s만큼 끌고 갔을 때 걔 전체의 한일은 뭐예요? 답은 걔 전체의 한일은 fs죠. 근데 뭐다? a의 한일을 구하라죠. 그럼 어떻게 써요? fs의 절반보다 작을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질량이 작으니까. 이 운동반씩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냐, 이걸 전체를 일단 잡아주세요. 전체 개를. 이때 f나 m에 적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f는 개 전체 질량 m 더하기 2m이죠. 이제 개를 뒤에 거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장력 t가 있겠죠. 운동반에서 세우면 어떻게 된다? 힘은 장력밖에 없고 질량은 m이고 a이고, 그리고 이제 f랑 t의 관계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분수꼴을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aa 없어지죠. mm도 없어지죠. t분의 f 뭐다? 3이죠. t는 뭐예요? t는 3분의 f입니다. 그러니까 장력이 힘의 3분의 1이에요.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장력이 물체의 한 일을 묻고 있어요. 장력이 s만큼 끌고 갔을 때. 그러니까 답이 이제 ts인데, 문제에 이제 t가 언급 안 됐으니까 주관식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f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ts라 적지 말고 뭐라고 적으면 된다? 3분의 fs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까 여기서 t가 3분의 f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굳이 해야 되나 하는데 대충 할게요. 그냥 물체 이거 어때요? 이거 1m 들어올릴 때 이거 2m 당겨야 되죠. 움직 도르래 하나 있으면은 여기 힘의 이득을 2배로 보는 대신에 거리의 손해를 2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ED만큼 당기겠죠. 사람이 F란 힘으로. 그러니까 답은 뭐다? 힘 곱하기 사람이 준 힘 곱하기 사람이 당긴 힘 ED.
이게 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3번. 높이 h에서 마칠? 마찰 없는 궤도를 따라 내려온다. 이 블록의 원형 궤도를 돌기 위한, 그러니까 원형 궤도로 돌기 위한 나온 뭐라고요? 이 위치에서 수직강력 뭐라고요? 수직강력이 0이 될 때 원형 궤도를 돌기 위한 조건으로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를 꼭 많이 풀어보면은 이런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수직강력이 최고점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 0이 되는 거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직강력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밀어내는 힘이니까 이쪽 방향이고, 중력도 이쪽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이 구심 방향으로 뭐가 있겠어요? 구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심력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R자임의 구심 성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심력 N분의 R분의 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말로 표현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수식으로 쓰면 쉬운데. 그 뭐예요 이게? 위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정확하게 적어 드릴게요. 구심 방향의 힘은 어떻게 된다? MAR이죠. 이걸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된다? AR은 뭐예요? 구심 가속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문자리네. 네, 대문자로 적어줍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n이 0일 때 원하는 거기 때문에, n이 수직강력 0일 때, 그때가 원형 궤도를 돌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이 좀 어긋났는데, 원형 궤도를 돌기 위한 최소값.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질랑 말랑하면서 돌기 때문에, 떨어질랑 말랑할 때는 수직강력이 0일 때다. 네, 그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된다? V는 루트 RG. 암기하라 그랬죠? 루트 CRG. 루트 CRG 꼴 된다고요. 루트 RG 꼴 됐죠? 그래서 이 이 위치. 탑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네, 그러니까 회전에서 제일 꼭대기. 이때 속도가 이게 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속도가 아니라 원래 위치의 높이를 묻고 있죠. 원래 위치의 높이. 이 탑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그림 다시 그려야 되나? 자, 원래 위치는요 여기서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얘네를 동그랗게 그리는,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뭐예요? 2R이 됩니다. 2R. 여기는 H고요. 그럼 위치 에너지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를 위치 에너지 기준점 0으로 잡고요. 여기서 처음 높이까지를, 여기 이미 H가 있으니까 H 쓰지 못하고 L이라고 합시다. D라고 할까? D는 뭐예요? H 빼기 2R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 위치고요. 여기가 이제 나중 위치라고 해서 뭐 쓰면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왜냐면은 마찰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밑에 쓰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만 있었습니다. mg d 하면 되죠. 여기 h 쓰면 안 되죠. 여기가 기준점이죠. 여기서 올라와 있는 이 높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mg d 하면은 h-2r. 이게 처음 역학적 에너지고요. 나중에는 위치 에너지 0으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였고, 운동 에너지만 있죠. 운동 에너지보다 2분의 1 mv 제곱. v 뭐라고요? 아까 구했죠. 이거 제곱하면은 rg gg 없어지네요.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h-2r은 2분의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h는 2 더하기 2분의 1 r이네요. 그래서 2분의 5r이 답이 됩니다. 정답은 2분의 5r. 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되게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예요. 5-3번.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더 응용돼서. 넘어가고요. 5-4번. 이름이 따로 있어요. 얘는 탄동진자라고 하는데, 이름 뭐 알 필요는 없고, 이걸 뭐 실험도 비슷하게 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고대에서는 실험하진 않는데, 이런 실험은 없긴 한데, 탄동진자 실험이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탄동진자. 근데 너무 이제 전형적인 문제라서 이대로는 당연히 출제 안 되고, 좀 응용돼서 나올 텐데, 당연히 얘도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게 돼요, 얘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총알이 이렇게 박힙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총알이 박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박히면서 사실 얘가 살짝 움직일 거거든요. 이렇게 그걸 무시해 주세요. 예.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고민이 안 하게 돼. 그러니까 두 스텝으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일단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여기로 간 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하나가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질량이 n 플러스인 개 하나가 된 다음에 이게 초기 속도 v를 구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 단계를 가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어때요? 처음 운동량 mv였죠. 낮은 운동량 어때요? 걔가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로 하나가 되는데 속도 모르죠. 속도 큰 v로 하겠습니다. 큰 v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큰 v는 여기다 적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없을 수 있는데 큰 v는 이렇게 되죠. 작은 v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뭘 쓰면 된다? 그래서 이게 박힐 때까지는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겠죠. 왜냐면 여기서 마찰 같은 게 있으니까 열 에너지 발생한다고요. 근데 박힌 이후에 이제 이후에 얘가 멈췄어. 이 안에 이제 파고들어서 멈췄어. 이렇게 하나가 된 다음에는 이후로부터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이후로부터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 이후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쓰면 어떻게 된다? 친절하게 또 높이 h까지 가준다고 말해놨네. 이제 여기가 이니셜이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h라고 이제 쉽게 주어져 있네요. 그냥 풀면 됩니다. 처음에 뭐예요? 여기 위치 에너지 기준점을 또 0이라고 잡겠습니다. 처음을.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었죠. 그래서 2분의 1. 주의할 점이 이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전체 질량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안 하면 사실 또 실수할 확률이 꽤 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네, v 제곱이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정말. m제곱 v제곱 이렇게 없어지죠. 그냥 이대로 놔둘게요. 이대로 내둘게요. 이게 처음 역학적 에너지,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뭐라고요? 속도 0이잖아요. 왜냐면 최대로 올라간 높이, 최대로 올라갈 때 어때요? 되돌아오기 직전이죠. 그때 속도 0입니다. 위치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mgh인데 그냥 m이라 적지 말라고요. 걔가 이제 합쳐진 거잖아요. 안에 총알 질량까지, 총알 질량이랑 이 큰 뭐예요 이거 나무 토막 질량을 합쳐야 된다니까 이렇게 줘야 돼요. mgh 이렇게 줘야 됩니다.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h를 구하는 게 문제죠. 더러우니까 그냥 다시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다시 적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집니다. 자, h 그냥 저 안에 m 더하기 큰 m이 제곱이 되겠고 g가 어디다? g 여기다 넣읍시다. 그냥. 그리고 m제곱 v제곱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기초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 많이 풀었어요 하면은 그냥 안 풀어도 되고요. 이 문제는 처음 하시는 분은 꼭 혼자 스스로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풀 필요는 없고 며칠 지난 다음에 풀어보세요. 그럼 꼭 이런 거 빼먹는다니까. 이런 거 큰 M 같은 그런 거. 여기도 막 실수하면은 뭐 이런 M을 그냥 적는 경우 있어요. 2분의 1 MV 제곱할 때 이런 거 빼먹을 수 있어요. 실수로. 그러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끝났고요. 자, 어제 이 문제 제가 안 나온다 그러고 풀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6장이랑 헷갈렸어요. 6장 보면은 이게 쇠사슬 떨어지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받는 충격량 뭐 구하는 그런 게 있는데 딱 보니까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5장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질량 중심을 구해서 위치 에너지만 구하면 되는 문제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를 다시 이미 x를 했으면 좀 미안한데 해제를 해주시고 풀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질량 중심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 쉬운 문제로 그냥 뭐 1번 질량 중심을 뭐 처음일 때 뭐 질량 중심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질량 중심 높이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질량 중심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이 그림이 지금 처음 위치예요. 처음 위치에서 정지 상태 지금 0입니다. 속도 0이에요. 이 그림 정지 상태 0인데 이 상태에서 이 사슬을 놓은 거예요. 사슬을 놓아서 사슬이 이 끝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슬이 빨간색이면은 이렇게 됐을 때, 네, 이때 사슬의 속력을 구하여라.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네,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입자가 아닌 경우에 질량 중심 같은 거 언급을 안 했는데, 그때는 질량 중심,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하학적인 중심이 되고요. 위치 에너지 구할 때 U는 mgH잖아요. 이 H가 기준점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mgH에서 H 뭐냐면은 질량 중심까지 H.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질량 중심을 하면은, 근데 질량 중심 구할 때 사실 얘 질량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 안 해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질량 중심의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면 돼요. 여기로 잡아서 U는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요 놈을 고려 안 해도 돼요. 요 놈. 왜냐면은 mgh 할 때 어차피 그 기준점에 딱 기준점에 있잖아요. 어차피 위치 에너지 0이라고.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죠. 편해지는 거고 얘만 mgh 해주면 돼요. 이 파란색 얘만 mgh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는 당연히 질량 중심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운데 있겠죠? 가운데.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온다? 2분의 L까지 내려온 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gh에서 그 h입니다. 근데 물론 전에 말한 거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력 위치 에너지는 내려오잖아요. 그럼 점점 더 작아져야 돼. 0보다 작은 거 뭐예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된다고요. 음수가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되게 꼭대기에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그 꼭대기를 넘지 않은 한은 위치 에너지 다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잠시만요.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역학적 에너지랑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이걸로 풀겠습니다.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없고요. 위치 에너지만 있는데 음수라 그랬죠. 네, 음수라 그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질량이 또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질량이 얼만큼 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질량이 m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질량은 길이에 어떻게 하겠어? 길이에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 분의 전체 길이 L분의 이 부분의 길이 하면은 결국 이 부분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mgh 할 때 이걸 m으로 해주세요. 조금 어렵죠? 네, 해보겠습니다. mgh 할 때 뭐라고요? 그냥 m으로 하면 전체 질량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라고요. 이게 m입니다. mg h 뭐라고요? 질량 중심 2분의 L. 근데 mgh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그랬죠. 뭐라고요? 기준점이 지금 꼭대기 0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 전체가 그래서 음수가 됩니다. 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자, 이게 뭐라고요? 나중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이 질량 중심 다시 전체 길이가 L이니까 큰 L이니까 2분의 큰 L이 되겠죠. 네. 그리고 얘 질량은 그냥 M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다? mg 2분의 L이 마이너스 mg 2분의 L이 뭐다? 나중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도 있겠죠. 운동 에너지 구해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속도를.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쓰면서 얘는 1로 이항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얘부터 적겠습니다. 그럼 2분의 mgl. 일단 m 다 약분되죠? m은 적지 않겠습니다. gl
다음 얘 적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가 있죠. 얘는 마이너스 2항하면서 없어진 거고요. 얘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L GL 제곱 맞나요? 2L GL 제곱 맞습니다. 는 뭐라고요? 2분의 1 V제곱. 또 2분의 1, 2분의 1 다 없애줍시다.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그럼 거의 다 풀었네요. 루트만 씌우면 되겠네. 답은 뭐다? G L 마이너스 L 제곱 이렇게 하고 루트 씌워주면은 뭐다?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검산을 뭐 그렇게 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더라도 이 차원 정도는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빼기 뭐면 뭐라고요? 얘랑 얘 차원이 같아야 돼요. 어차피 얘는 길이 차원이고 뒤에 것도 뭐예요? 길이 제곱을 길이로 나눠주면 또 길이의 차원이죠. 그래서 뭐 그냥 검사는 이 정도로. 왜냐면 얘는 그냥 시간이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네. 물론 이렇게 검사해도 당연히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렇게 차원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게 뭐 안 해주는 것보다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다시 풀자니 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다 풀고 시간이 나오면은 다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리를 항상 이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이런 게 꼭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답이 맞나? 또 막 나중에 보니까 막 답 틀리고 이럴까봐. 맞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5-6번 문제는 이게 다른 문제들은 제가 좀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약간 좀 많이 못 본 듯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공자 입장에서. 물론 이런 문제 옛날에는 언젠가 풀어봤겠지. 근데 이제 약간 딱 연습 문제 같은 느낌이에요. 예제 같은 느낌보다는 딱 연습 문제 같은 딱 그런 느낌이고, 이런 스타일이 뭐 교사 임용이나 그런 스타일로 좀 좋아하고, 뭐 중간고사에도 교수님에 따라서 딱 이런 스타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일단 굉장히 심플하죠. 무게가 W, 돌을 처음 이 속도로 던졌고 일정한 속도임이 던져있을 때 이 세 개의 변수로 답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게 심플한 게 사실 교수님들이 문제 내는 게 좋아해요. 그 막 수능 문제 굉장히 더럽잖아요. 막 갑자기 뭐 줄을 막 자르고 막 동시에 뭐 반대쪽에서 뭘 또 던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실제 이제 대학교에서 내는 스타일은 그렇게 안 내요. 그렇게 복잡한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문제 단순한 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 되게 좀 단순하면서도 막상 풀어보면은 그렇게까지 단순하진 또 않아요, 풀이는. 그래서 이런 좀 좋아하는 스타일 교수님들이 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지표면에서 공을 위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최고점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공이. 네. 근데 이 최고점이 뭐라고요? 최고점까지 H라고 했을 때, 이 H를 구하라. 근데 항상 뭐라고요? 물리 주관식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로 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 물론 중력가속도 G도 써도 됩니다. 중력가속도 G는 상수기 때문에 중력가속도 G 포함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들로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무게가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익숙한 mg로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 W 무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안 익숙한 W로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문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쓸 수가 없고요. 지금 어떤 힘이 있죠? 일정한 힘. 일단 이상한 힘이 있으면은 비보존력입니다. 이거 보니까 마찰력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힘 또는 사람이 힘을 준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힘을 준 건 아니고 공기저항이니까 공기저항 비보존력입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마 하고 힘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고요. 내려갈 때는
내려가지만 하고 공기저항 방향이 하늘 방향일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쓰냐 하는데 우리 그거 씁시다. 알자의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거 뭐라고요? 1. 운동에너지 정리. 얘는 비보존력이 있어도 쓸 수 있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못 쓰지만 1의 운동에너지 정리는 항상 쓸 수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에너지만 있죠.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아, 잠깐만. 자, 이건 뒤에 줬고요. 자, 알짜임이 한 일 어때요? 알짜임이 한 일. 중력이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물체는 중력은 아래 방향인데 물체는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사인 180도죠.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중력. 그래서 어떻게 됐다? 중력이 올라갈 때까지 한 일은 mg h가 아니라 뭐다? 마이너스 mg h다. 이게 뭐라고요? 중력이 한 일. 그리고 공기저항력이 한 일 어때요? 공기저항력이 한 일도 어떻게 된다? 항상 지금 보시면은 물체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공기저항은 반대쪽 방향으로.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뭐다? 마이너스 f h. 얘가 뭐겠어요? 결국 알짜임이 한 일들 다 더한 겁니다. 네, 그래서 w 알짜 구했고 얘가 뭐랑 같다고요?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죠? 나중 운동에너지 어떻겠어요? 정지하잖아요. 꼭대기에서 0. 처음 운동에너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h죠. 그래서 이항에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다 그냥 플러스로 해버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된다? h는 맨 나중에 f를 f는 이렇게 해버리고 2분의 1 mv0 제곱 빼기 mgh.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W는 mg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m이 g분의 w니까 이 두 개 사용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나? 아까 풀었는데 좀 느낌이 왜 다르지? 자, 그래서 잠시만요. 아까 이런 식으로 답이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디서 실수를 했나? FMGH MGH 아이고, 지가 없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뭔가 복잡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또 뭐가 틀렸나? 아, 이게 아니지. 맞죠? 왜 이러냐? 잘못하고 있었죠? 왜 H를 왜 하나만 보고 있지? 자, H 묶어주세요. mg 플러스 f죠. 아까 분모가 뭐 좀 복잡했던 걸 기억하는데 아까 제대로 풀고 헤매고 있네. 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h가 2분의 mg 더하기 f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네요. mv0 제곱 이렇게. 그래서 mg는 w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m은 어떻게? g분의 w. g 여기 붙여주고
W 쓰시고 V0 제곱.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2분의 G) V0 제곱.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 답을 일단 옆에 적고요. H는 W V0 제곱. 이렇게.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쓸 수 있나? 넘어가네. 넘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지죠. 이렇게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속력 구하여라. 근데 문제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변수 3개로 이렇게 얘네들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이니셜 파이널로 하면 됩니다. 출발할 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걸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알짜 힘이 한 일은 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때는 음의 1을 하고요, 내려올 때는 양의 1을 하겠죠. 음의 1을 한 거 아까 했죠. 둘 다 크기가 같고 방이 반대입니다. 0이 돼요. 중이역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위치로 오면 항상 한 일 0이 됩니다. 중이역은. 네. 이게 보존력 특성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해드렸었어요. 네. 어쨌든 중력의 한 일은 0이 되고요. 마찰력이 한 일, 그러니까 공기저항력이 한 일 어떻게 돼요? 항상 공기저항력은 속도 반대 방향입니다. 네. 움직이는 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거리, 이게 H잖아요. 한 번 갈 때 H잖아요. 돌아오면 또 H잖아요. 그러니까 2H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호는 음수죠. 그래서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FH가 되네. 이게 뭐다? 공기저항력이 한 일. 됐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없죠? 없습니다. 알짜임이 한 일. 나중 운동에너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이게 2분의 1 V라 나타나니까 V로 하겠습니다. 처음 운동에너지 V0였죠. 이렇게. 그러면은 구하라고 하는 게 뭐다? 이 V에 구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얘는 그냥 뭐 이항을 해서, 그러니까 얘만 이항해서 할게요. 일로. 그러면은 2분의 1 mv0 제곱 마이너스 2fh. 이게 뭐다? 2분의 1 mv 제곱. n분의 1을 곱해주세요. n분의 2. 얘 없어지고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v 제곱은 n분의 2 없어지겠죠? v0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n분의 4fh 이렇게 되죠. 루트 씌우면 답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답이 아닙니다. 보세요. 문제에 뭐가 없다? 문제 h가 없다. 문제 h가 없잖아요. m은 뭐 w로 바꿔주면 되는데 나중에 이따가. 그래서 h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구한 그 h 있죠. 이거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h를 이 h에다가 대입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거 좀 괜찮은 문제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넣으면은 그냥 적어야겠네. v0 제곱 마이너스 n분의 4f 곱하기 어떻게 된다? 2g w 더하기 f 그리고 w v0 제곱인데 지금 또 m이 여기 있죠? 아까 m 뭐였어요? m g분의 w였죠. 그러니까 이 m을 없애주고 분모 있었던 놈이니까 w분의 g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된다? g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ww 없어지고요. 2가 또 2로 바뀌네요. 그래서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v0 제곱 크게 묶어내고 1 마이너스 w 더하기 f
2가 되나요? 이거 맞나요? 맞죠? 그럼 가로 하는 어떻게 되나요? 가로 하는 통분하면은 통분이라고 해야 되나 저걸? W 제곱 W 더하기 F W 더하기 F 답이 W 더하기 F. 아 여기 F 빠졌지. 아 정말 남아있었죠 이거.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 EF죠 EF. 아까 F가 뭔가 없어졌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적죠 이렇게. 네. 맞나요 이렇게 적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이 어떻게 된다? 넘어가네. 자, 루트를 씌워주면은 어떻게 된다? V는 루트 씌워주면은 V0 루트 W 더하기 F분의 W 빼기 F가 됩니다. 다시 적어주면은 V0 루트 W 더하기 F분의 W 빼기 F.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좀 은근 심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좀 교수님들 내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시 혼자 풀어보세요. 답이 나오나.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안 어려웠어요. 읽어보세요. L만큼 압축했더니 종수 떨어지니 V의 속도를 움직였다. 만약에 질량이 4분의 1 물체로 2L만큼 압축했다 놓으면 물체 속력은 V의 몇 배인가? 그래서 그냥 빨리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압축했을 때 탄성 에너지가 딱 펼쳐졌을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쓰면 어떻게 된다? 이 문장 그대로 쓰면은 2분의 1 KL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죠. 두 번째 문장 쓰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쓰면 2분의 1 K 2L 제곱이 2분의 1 질량 뭐라고요? 4분의 M이라 했죠. 4분의 M 이거 뭐라 그럴까요? 정답 뭐라 그럴까요? V 프라임이 정답입니다. V 프라임 제곱. V 프라임 제곱이 V의 몇 배냐 이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 제곱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몇 배가 돼요? 4배. 4배 맞나요? 맞죠? 4배 되죠. 얘도 4배가 되겠죠? 이렇게 가면은. 근데 오히려 질량이 4분의 1배 됐죠? 그럼 이 전체 얘항은 몇 배가 되겠어, 얘는? 아이고, 얘는 몇 배가 돼야 될 것 같아, 얘는. 더 4배가 더 돼야지. 16배. 그럼 4배가 될 거 아니에요, 전체가. V 프라임 제곱이 16배가, 이거 왜 이래. 이게 16배가 되니까. 이게 16배가 되니까 V 프라임 몇 배? 정답 4배입니다. 이렇게 꼭 안 풀고요. 이렇게 실제로 하려면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나눠서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빨리 하려고 그냥 말로 설명했습니다. 정답은 4배입니다. 넘어가고요. 5-8 제껴주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5-9 혼자 풀어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미안하더라고. 벌써 38분이네. 가끔씩 또 막 헤매고 이러잖아요. 저 하다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 5-11번. 뭐 시간 그렇게 안 잡아먹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잘못된 게 이거 빼주세요. 일치 안 하는 방향이 있어. 자, 그래서 보시면은 흰과 이동거리 방향이죠. 흰과 이동거리. 질량 M의 물체작용 흰과 이동거리 사이의 그림 같을 때 물체가 0에서 2에까지 이동하는 동안 힘이 한 일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네. 결국 적분하는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0에서
적분하면 어떻게 많이 해봤죠. 어떻게 된다. 이 넓이가 A A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마이너스 A 더하기 A가 돼서 0이 되잖아요. 한 일이 0이 된다. 이 마이너스 F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물체를, 그러니까 물체는 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끌다가 이 힘을 점점 줄이다가 나중에는 이쪽 방향으로 점점 힘을 늘리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랑 지금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왜 일치한다 써놨을까요? 오타인가요?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F랑 일치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네, 이 축이랑, 그러니까 이 축이 양일 때, 양의 값일 때 이동 방향이랑 일치한다는 의미로 써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헷갈린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일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예 이 문장 자체가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문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5-12번 혼자 풀어보세요. 혼자 풀어보시면 되고, 강체에서는 이 막대기랑 실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강체는 단단한 물체입니다. 실이 아니라. 단단한 물체에 연결된 이건데, 이제 질량이 없잖아요, 이게. 이거. 막대기가 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대기 질량 0입니다. 막대기 질량. 그래서 결국 실이랑 같아요, 이 문제가. 실로 연결된 건 같습니다. 혼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제 의미가 없고요. 5-14번. 이것도 뭐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그래프 그리는 문제였구나. 자, 보시면은 위치 시간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위치의 시간 변화율이 속도였죠. 그러니까 xt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기울기가 돼야 되죠. 네.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듯이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AB 구간은 어떻게 된다? AB 구간이라면 이렇게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BC 구간 어떻게 돼요? BC 구간 기울기 일정하겠죠? 기울기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뭐다? 빨간색? CD 구간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게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의 기울기를 보시고 이 값이 나오나 보세요. 맞죠? 마지막 어때요? 평평하겠죠? 기울기 0으로 나오겠고. 그래서 보시면은 물체에 음의 1을 해준 구간이죠. 근데 항상 물체는 어떻다? 이동 방향. 물론 D는 움직이진 않는데 D까지는 어때요? 계속 플러스 X축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물체 플러스 X축 방향. 처음 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은. 근데 CD 구간은 어때요? CD 구간 가속도가 음이죠. 가속도 음이라는 얘기는 뭐다? 알짜힘이 지금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짜힘의 방향이랑 속도 방향이랑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음의 1이 됩니다. 이거 굳이 안 그려도 되네. 안 그려도 이 기울기가 음인데 이게 지금 양의 값이 있잖아요. 그럼 음의 1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 아니면 그림 보고 뭐 이해하셔도 되고. 네. 뭐라고요? 기울기가 음이면은 힘은 마이너스인데 속도는 어쨌든 지금 플러스 구간이 있잖아요. 다 플러스잖아요, 여기. 네. 그렇게 다르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서 그 변이랑 결국 힘의 방향이랑 방향이 반대라서 음의 1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자, 5-15번. 혼자 풀어보세요, 혼자. 제가 어제같이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제였죠. 1시간 반 걸렸잖아요, 다 푸는데.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혼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엄청 빨리 풀리는 문제나 아니면 이제 좀 이게 뭔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이런 문제만 좀 풀어드리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15번 별로 안 어려우니까 이렇게 진자를 위로 이렇게 세워놓은 채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아래 왔을 때 공에 속력을 묻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톡 쳤을 때 이렇게 180도 돌아가면서 그 상황이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16번이랑 5-17은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 예제 3, 4, 5
비슷했잖아요. 어제 풀어봤을 때. 그 예제 3, 4, 5랑 상당히 비슷한 문제고 당연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의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5-16을 볼까요? 자, 문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봅시다.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길이 m인 막대기의 질량이 m인. 수평일 때도 왔다. 장력과 공의 무게가 같아질 때 연직선과 막대기가 이루는 각도를 셌다.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축이 있으면은 막대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잡고 있다가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연직선, 이게 연직선입니다. 연이 무슨 연인지 아나요? 믿거나 말거나 납연입니다. 납핍이 아시죠? 납연입니다. 보통 추를 납으로 무거운 걸 만들었을 때 실로 이렇게, 직은 이제 직선할 때 직이거든요. 연직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직. 추를 매달아서 실에 매달아 놓으세요. 실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연직이라고, 이게 연직. 그래서 이게 세타란 말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여기서 문제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회전 파트 가면은 이게 좀 의미가 있어지는데 지금은 이 막대기가 아니라 그냥 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질량은 어차피 무시했기 때문에 실이라고 생각해도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단지 길이만 L이다. 길이가 L이다. 이 정도. 그냥 실인, 그냥 실에 매달려 있는 그런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하듯이 어떻게 해준다? 항상 하듯이, 자, 여기가 이제 위치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고 싶은데 항상 해주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까지 높이 h 구하면 되겠죠. h 어떻게 돼요? 이거 L이니까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직각이죠. L 코사인 세타네. h는 L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시작할 때 이 h 쓰면 되고요. 또 써야 되는 식이 뭐 있었죠? 구심력. 왜냐 막대기의 장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장력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심력식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걔를, 이 물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걔를 지금 이렇게 잡아서 놓으면 안 돼요. 임의의 위치, 임의의 세타 위치에서,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운동 하나씩 세우셔야 돼요. 그림 그려서. 특별하게 이 처음 위치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여기 잡으면 뭐예요? 중력. 중력을, 성분을 나눕시다. 어떻게 나눈다? 이 힘이랑 이 순간에 이쪽으로 이제 접선 방향의 힘이랑 구심 반대 방향 힘이 있겠네요. 그럼 세타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닮음이니까 이 삼각형이 이게 세타가 되죠. 그러면 이게 뭐라가 된다? 이 힘이 mg 코사인입니까? 사인입니까? 코사인이죠. mg 코사인 세타. 얘는 mg 사인 세타가 되겠네. 이렇게. 사인 세타 별로 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체 작용 힘이 구심 방향으로 또 뭐가 작용하냐면은 장력이 작용합니다. 장력 T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많이 해주는 거 있죠? 알짜임의 구심 방향 성분의 힘은 MAR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해서 된다.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T 방향이 구심 방향 성분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중력의 실방향 성분이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해주고요. 그리고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입니다. 이 V는 지금 세타가 0일 때 대응되는 그 V예요. 세타가 세타일 때 V란 얘기입니다. 굳이 뭐 V 프라임 이렇게 안 놓을게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또 어떻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했고,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또 쓰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initial, 여기가 final. 그럼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mg h가 뭐라고요? L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세타만큼 내려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 뭐예요? 위치 에너지 없죠. 위치 에너지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뭐겠어요?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식이 먼저 간단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날려주세요. 그럼 v제곱 어떻게 된다? v제곱 2gl 코사인 세타. 2gl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v제곱을 어디다 넣어주면 되냐면요, v제곱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이거 같죠? 주식이 나옵니다. m 약분 안하고 넣어도 되겠네. m 약분하고 넣는데 mv 통째로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어도 되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볼게요.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t 그리고 왠지 이게 뭔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 옆으로 보내겠습니다. t는 이항한 게 이제 mg 코사인 세타고요. 그대로 이거 넣은 거 쓰겠습니다. 뭐 어떻게 된다? 더하기죠, 더하기. 그리고 지금 잘못한 게 있는데 r이 아니라 l인데, 이거 r이 아니라 l이죠. l. 여기 l이죠. 여기 l이잖아요. l. 반지름이라 해야 되나? 이 회전의 반지름, 회전 반경의 반지름. 뭐가 좀 이상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넣으면은 EMG 코사인 세타 되죠. L 없어지니까, EL이랑 없어지니까 EMG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어떻게 된다? T는 3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된다? 세타가 지금 작아지니까 나중에 3mg가 되겠죠? 맨 바닥에서. 처음에는 t가 0이었는데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다? 장력이 공의 무게가 근데 mg죠? 이때 이렇게 될 때 세타를 구하시오.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mg 없어지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만큼 되는 그 각도일 때 중력이랑 장력이랑 같아집니다. 다 풀었고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아까 그 어제 푼 예제 3, 4, 5랑 거의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17번을 지금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지금. 근데 17번 풀어봐. 몇 시지? 52분. 뒤에 난이도가 이거 19 중간 난이도 19 다 쉽네. 그러니까 지금 17번 빼고 대부분 다 쉬운 문제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푼 그 예제 3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사실. 특별히 퍼펙트 물리 이 문제집에서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예상외로 지금 5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은 좀 더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고, 퍼펙트 물리에 있는 문제만으로는 부족해요 보니까. 특히 용수철 문제 같은 거 좀 어렵게 출제되면은 틀릴 수 있거든요. 특히 용수철 관련된 그 에너지 관련된 문제로 좀 제가 나중에 좀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특히 용수철 관련해서. 회전은 지금 충분하거든요. 회전해서 뭐 구심력이랑 역학적 에너지 연립해서 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좀 다르게 응용돼도 풀 수 있는데, 지금 용수철 문제 지금 하나밖에 없죠. 이거 여기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거의 뭐 등가속도 문제고요. 이것도 뭐 거의 그냥 간단한 문제라서 용수철의 난이도인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퍼펙트 물리 5장에. 그래서 일단 17번이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17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앞에서 푼 거랑 같아요. 자, 다시 그려봅시다. 얘는 처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실처럼 그리겠습니다. 60도라네요. 연직과 60도. 여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지 상태예요. 장력의 최대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어디서 최대될 것 같나요? 문제 풀기도 전에 알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얘가 여기로 내려올 때 최하단에서 가장 실에 큰 힘이 걸릴 것 같지 않나요?
풀어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 해야 되니까 장력의 최대값은 위치 에너지 기준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여기로 확실히 믿고 해도 되거든요. 여기를 기준점을 할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니까 여기로 할까요? 심심하니까 여기로 해볼까요? 여기를 한 번도 안 해봤죠. 최근에 이걸로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 그럼 좀 색다르게 이 윗부분을 0으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최아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위치 에너지죠. 맞죠? 어떻게 된다? 처음 위치 에너지 이니셜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된다? 코사인이죠. 코사인. 그래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된다? 이 길이가 L이니까 아까랑 같죠? L 코사인 세타. 최하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최하점에서도 L 코사인 세타네. 단지 위치 에너지는 음수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항상 음수값으로 나온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된다? 그리고 아까 푼 거 다 기억나나요? 여기 중력에 코사인 성분이 있었고요. 이쪽으로 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푼 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쓴 게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나요?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그리고 또 뭐다?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60도가 이 각도가 아니라 이제 이 각도에서 났다고 합시다. 이게 60도예요. 녹색이. 이게 60도고요. 이게 60도고 이 각도는 지금 세타예요. 세타. 그러면 지금 말한 거 다 설명되죠. 이 녹색이 60도고요. 여기서 V를 0으로 놨고요. 여기선 V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애매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아까 전에 최하점이라고 했는데 최하점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하점으로 해도 문제는 풀릴 겁니다. 풀릴 건데 그게 장력이 최대값이라는 걸 알고 이제 위치를 푸는 거고요. 그렇게 풀면은 지금 우리는 장력이 어디가 최대값인지 모르고 푸는 방식으로 풀게요. 그래서 모르고 푸는 방식. 그러니까 이미 세타일 때 지금으로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전지 보존법칙 어떻게 세우면 된다? 여기가 이니셜, 어떤 세타일 때가 파이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처음 역학전에너지, 나중 역학전에너지 같다. 그대로 밑에 쓰면 어떻게 된다? 처음 역학전에너지 mg 마이너스라 그랬죠? 마이너스 mg h. 근데 h 뭐라고요? L 코사인 60도 맞죠 이거?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이따 2분의 1 적고요. 운동에너지 없죠? 운동에너지 없습니다. 처음에 얌전하게 났습니다. 자, 나중에는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둘 다 있네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mg L 코사인, 이때는 각도를 모르죠? 세타. 운동에너지보다 2분의 1 mv 제곱. 지금 세타일 때 뭐다? 세타일 때 속도 v로, 이미의 세타일 때 속도가 v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네, v가. 2항에서 하시면 됩니다. 2항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2항 해주세요. 이거 옆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 mgl 코사인 세타 빼기 2분의 1이죠. 이게 2분의 1 mv 제곱. mm 없애주세요. 2 곱해주세요. 양분의 2 곱해주세요. 그럼 v는 어떻게 된다? v 제곱은 gl 2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 넣어준다? 이걸 아까랑 똑같죠? 어디다 넣어준다? 여기다 넣어주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이 항은 또 우편으로 넘겨주면서 바로 적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검정색으로 다시 t는
mg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제 이걸 이 속에 노란색에 넣은 다음에 그대로 써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잠깐 m이 왜 맞습니다. LL 약분되죠? EL이랑 EL이랑 약분됩니다. m 그대로 있으니까 네. mg 정말 이거 가로를 풀어 바로 E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뭐예요? 마이너스 mg 맞나요? 왜 이렇게 암산이 안되니? 네. 자, 중학교 수학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네.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E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mg 맞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거? 아까는 그냥 3mg 코사인 세타였죠. 아까 무슨 문제? 16번 문제. 17번 문제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mg가 나오네요. 네, 이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7번 문제는 네, 조금 바뀌었네요. 자, 줄의 장력의 최대값 t가 어느 때 최대값이에요? 똑같네. 세타 0도일 때네. 세타 0도일 때 뭐예요? 세타 0도일 때 이게 EMG로 최대겠네. 당연히 보이죠? 이거 어쩔 때 최대값? 세타 0일 때 1이잖아요. 코사인 0 1이잖아요. 그때가 최대값 되는 거지. 코사인 0에다가 1 넣으면 뭐다? 그래서 답이 EMG다. 답이 EMG입니다. 좀 재밌나요? 네, 재밌습니다. 저는 재미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주말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연구실에서 하는 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다면은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재미없으면 전 안 합니다. 자, 18번 혼자 풀었어요. 혼자. 일일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보니까 안 어렵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은 최고 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죠. 어디가 최고 높이에요? 여기가 최고 높이잖아요. 속도가 자꾸 하는 말인데 속도 여기서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속도 0이 안 됩니다.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운동에서 포물선 운동 그릴 때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 아니다. 1차원에서는 0이지.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여기 속도 0인데 2차원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던질 때는 속도 0이 아니라고요.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얘를 깜빡하고 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쓸 때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 0이라 적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제 이 18번을 풀어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19번 문제. 간혹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용수철 중력에 대해서 세워놓은 경우 좀 굉장히 어려운 경우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풀리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풀면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돼 있고 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다가 이제 닿는 순간 물체가 이제 질량이 m 2kg 닿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한 압축돼 가지고 얘가 이렇게 완전히 압축되죠? 압축돼 가지고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풀면 된다? 마찰력 없죠? 마찰력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된다. 그래서 여기를 처음, 여기를 나중 해가지고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마찰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고 속도가 질량 m인 속도가 어떤 V가 있다고 하네요. 네, V라고 놓겠습니다. 이 V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있겠죠. 그리고 용수철 안 뭐라고 하나 이거 압축 안 됐죠. 처음엔 압축 안 됐을까. 막 붙었을 때 달라붙은 순간의 속력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처음입니다. 용수철 압축 안 됐기 때문에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는 0입니다. 그것은 뭐다?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가 없죠. 운동에너지.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 자, 여기를 중력 위치 에너지를 또 0으로 놓겠습니다. 중력, 얘는 뮤g라고 하겠습니다. 뮤g를 0으로 놓으면은, 여기서 높이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 그냥 h라 하면 되겠네, 여기. 왜냐면 30cm 움직였잖아요. h 30cm. h가 0.3.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시를 하면은, 그러니까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그래비테이션 중력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더해줘야 되죠. 얘는 0이고 얘는 뒤에 건 뭐라고요? mg h라고. 그것은 뭐다? 스프링만 남습니다.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만 남습니다.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된다? 이때는 얘가 0이고 얘는 중력 포텐셜 얘가 0이 되죠. 기준점을 최대 압축했을 때 0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다? 2분의 1 k 늘어나거나 어쨌든 변한 길이. 얘도 h네요. 결국 h만큼 변했잖아요. h제곱.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풀면 답이에요. 그래서 풀어볼까요? 양변에 2를 곱해주세요. 그냥 다시 씁시다 그냥. 그쪽을 적고 쟤만 이용해주고요. 이렇게 양변에 n분의 1을 곱해주세요. 이게 이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면 됩니다. 2kg, K는 200, H는 0.3. 0.3 곱하기 0.3은 어떻게 돼요? 0.09. 이렇게. 2 곱하기 중력가 속도는 20이고요. H는 0.3. 0.3.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9 빼기 6인가요? 루트 3이네. 그래서 루트 3 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맞나? 네, 맞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면은 되는 문제였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가 있더라. 두 개가 있을 수 있더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번은 21번을 포함하, 21번이 20번을 포함하기 때문에 굳이 20번 풀지 마세요. 굳이 풀지 마시고 바로 21번을 보세요. 자, 힘써씨가 당기고 있대요. 네. 그래서 얘가 일정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대요. 2m/s로 물체가. 이때 일률은 속도 주어졌죠. 속도 주면 뭐 쓰라고요? 일률? P 뭐 쓰라고요? P는 F 내적 V 쓰면 되는데 여기선 또 F랑 속도 방향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힘도 이쪽 방향 주고 운동 방향도 이쪽 방향이니까 내적이 또 어떻게 된다? 코사인 0도니까 그냥 FV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힘의 방향이랑 속도 방향 같으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걔를 이렇게 잡으면 우리 항상 하듯이 어떻게 된다? 중력의 빗면 성분 mg 사인 세타랑 장력 t랑 평형이 누구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제 장력만큼 힘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tv가 답인데 t는 mg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 v가 답이더라. 승이 어떻게 된다? 2kg 10 사인 이거 뭐예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5m죠. 그래서 이게 세타니까 사인 세타 뭐예요? 5분의 3이죠. V 뭐예요? V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2네요. 그래서 24 뭐라고 써야 된다? 24 뭐? 단위 와트라고 적습니다. 대문자 W. 네. 그래서 1W가 아니에요.
정자로 이렇게 한 칸 쪄서 쓰면은 단위예요. 딱 찝찝하면은 이렇게 꺽쇠 쳐줘도 됩니다. 그래서 꼭 일률의 단위가 원래는 시간분의 1이 정의인데 여기서 유도한 걸 이제 어제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22번 문제가 지금 몇 개 나왔냐면은 이렇게 많어. 24번이 지금 좀 이게 2장이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나왔고요. 그렇다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22번 같은 경우도 그냥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22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게 어려운 문제만 풀어드려야 되는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자, 2m 올라갔을 때 자동차의 속력이 10m/s 였다. 차와 경사도 사이의 운동마찰 개수가 0.5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막 바퀴가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막 헷갈릴 수 있는데, 바퀴가 그냥 헛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거 물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체. 차로 보지 마시고 그냥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체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질량 1이라 생각하시고 이 사이가 뮤k가 0.5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기 50m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0m.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마찰력 있으니까 뭘 못 써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못 쓰고 뭘 쓰면 된다?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다. 그리고 잠해품도 있다 그랬죠? 잠해품 뭐예요? 비보존력이 한 일. 여기 마찰력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다. 역학적 에너지. 이번에 좀 색다르게 밑에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걸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거의 둘이 얘로 풀 수 있으면 얘로 풀 수 있고 얘로 풀 수 있으면 얘로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뭐 2향 정도 하는 정도로 좀 더 간단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마찰력이 한 일은 항상 음의 1이라 그랬죠. 마찰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다 그냥 확 붙여놓으세요. 먼저 붙여놓으시고 FK 곱하기 이동거리 D인데 FK가 뭐예요? 또 FK 마찰력은 μKN이었죠. 근데 이제 N이 또 뭐였어요? 그러니까 FK는 운동 마찰력은 μK 곱하기 수지간격인데 수지간격이 또 빗면에서는 μK mg 코사인 세타였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다 이동거리를 곱해야지 마찰력이 한 일이 됩니다. 다시 그대로 쓰면은 μK 곱하기 수지간격인데 수지간격이 mg 코사인 세타로 빗면에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마찰력이고요. 이 곱하기 뭘 하라고요? 이 전체 곱하기 여기서 2m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라갔을까? 답이네. 답. x만큼 더 올라갔다고 쳐요. x라고 합시다. x가 지금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찰력의 한 일입니다. 이게 뭐랑 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같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처음은 이제 10m/s, 나중에는 차속도 없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 어떻겠어요? 운동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변화 먼저 적겠습니다. 운동에너지 변화는 나중 운동에너지 0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 그러니까 처음 식으로 했으면 여기서 끝인데 여기 이 부분은 끝인데 사실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델타 U도 해줘야 돼요. 델타 U. 그러면 이게 밑에 게 더 복잡하지 않냐 하시는데 위에 걸로 하면 애초에 여기서 그걸 써야 돼요. 중력이 한 일. 그래서 그게 삐까삐까라고 어차피 중력이 한 일을 적나 중력 위치 에너지 변화를 적나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같은 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1번이나 2번 1번식이나 2번식이나 지금은 2번식으로 하고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 어때요? 이 물체가 여기서 x만큼 올라갔어요. x만큼 올라갔어. 여기 높이는 얼마만큼 올라가요? 이건 뭐예요?
5분의 3x죠. 왜냐면 비율이 5대 3이니까. 맞나요? 맞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납니다. 오히려 늘어나죠. 나중 게 더 크니까 뭐예요. 그리고 처음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어떻게 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자동차의 처음 위치를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0으로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기준점 0으로 놨습니다. 사람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0으로 잡았어. 나중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MGH 해주면 그냥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그냥 MGH 해주면 됩니다. 더하기 MGH는 근데 뭐다? 5분의 3x 이렇게. 그리고 이걸 풀면은 답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x입니다. 근데 x가 양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양쪽에 있는 거 모르고 막 허치됐죠? 아까 초창기. 이제 잘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mm 다 없어지죠. m 다 없어지고 m 없어지고 m 없어지고. 그럼 이 항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냅시다. 어땠다? 2분의 v제곱은 5분의 3 gx. x 나중에 적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 뮤k g 코사인 세타 x 이렇게. 아 뭐야 분모에 있어 이게 또. 이렇게 풀었었나? 이걸 어제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어차피 숫자 넣으면 되니까, 네, 숫자 넣으면 되니까 그대로 뭐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분의 30이고요. 6K 뭐예요? 0.5고요. G 곱하면 5고요. 코사인 세타 뭐라고? 5분의 4고요. 이게 분모 있는 애고요. 네. 지금 이 꺽쇠 한 겁니다. 꺽쇠. 2분의 V제곱이죠.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겠네. 그리고 V제곱 뭐예요? 100이죠. 100. 다시 써봐요. 뭐예요? 2 6 4 100 은 10 20 100은 5m네요. 이렇게 정답은 5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숫자 넣는 거 잘 안 나와요. 물리 전공하는 사람들 숫자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답을 뭐 이렇게 이걸 이항해서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됩니다. 네. 정리 안 해도 채점하는 사람이 그거 알아서 열심히 본 다음에 정리를 굳이 깔끔하게 안 해도 이제 X는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알아서 맞다고 해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하다 틀리면 그냥 감점 당하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5-23번. 약간 5-23번이 좀 중요하고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23번이랑 흡사예요. 흡사. 23번은 뭐 혼자 푸셔, 얘를 혼자 풀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좀 잘못된 게 B 점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다 올라온 다음에 얘 꺾여지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수직방향 모르잖아요. 꺾여지는 공간에서 여기 수직방향 모르죠? 이상하게 이제 공면이 또 이상하잖아. 원도 아닌데 몰라요. 수직방향 모릅니다. 수직방향 모르면 뭐예요? 마찰력 모르잖아요. 그럼 마찰력이 한 1도 모르잖아요. 못 푸는 문제인데 이 완전히 꺾인 다음에 평평한 면부터 뭐가 있다고 여기서부터 마찰력이 이렇게 있다고요. 네, 평평한 면부터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마찰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찰력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몇 시냐? 20분 됐네. 오늘도 1시간 반 넘게 하겠네. 자, 봅시다. 이 문제가요, 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여기서 이제 D만큼 움직였다가 멈췄어요. 여기 V가 0이에요. 이 D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막
구간에만 마찰력 있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 구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풀지 마시고 그 구간을 포함해서 통째로 푸시는 게 편해요. 이런 문제도 여기서 최하점에서 나눠서 막 하지 마시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으로 이 시작과 맨 끝으로만 해주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 푸는데 그런 메리트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굳이 안 나눠도 돼요. 뭐 어떻게 된다 얘는? 뭘로 할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못 쓰죠? 마찰력 있으니까. 맨날 쓰는 거 씁시다. 그럼 그 두 개 중에 어느 거 쓸까요?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요. 이제는 또 앞에 걸로 해볼까요? 알짜 희미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 근데 운동에너지가 어차피 시작과 끝에 0이네요. 두 번째 걸로 할까요? 어차피 이거 0이잖아요. 이 항만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그게 그거예요. 조삼모사라고 해야 되나? 자, 마찰력이 한 일은 두 번째 걸 해볼게요. 운동에너지 변화가 같다. 아니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같다. 근데 운동에너지 어차피 변화가 없잖아요. 시작과 끝 둘 다 처음에 정지했었고 맨 마지막에 정지하잖아요. 결국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같은 겁니다. 위치 에너지 변화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마찰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마찰력이 한 일은 음입니다. 마찰력은 무조건 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음이 됩니다. 무조건 마찰력이 한 일은 음이다.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자, 뮤K 수직항이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UKN인데 수직항이요? 평평하니까 그냥 MG 코사인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여기 D만큼 움직였죠? D.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찰력의 한 일. 이게 뭐랑 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은데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으니까 결국 중력 위치 에너지 변화만 고려하면 됩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 변화 어때요? 처음엔 여기였죠? 처음엔 여기. 나중에 어때요? 여기죠? 얼마만큼 내려왔어요? 여기서까지? H 빼기 3분의 2H가 3분의 1H만큼 내려왔네요. 근데 뭐라고요? 내려왔으니까 변화가 어때요? 자, 처음에 100이었으면 나중에 60 된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 이렇게. 나중 거 빼기 처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음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그걸 좀 주의해 주세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해 주시고 mg 3분의 h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플러스 해주면은 양변이 이제 양의 값이 되고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D죠, D. H가 아니라 D죠. MG도 없어지네요. D는 어떻게 된다? 3뮤K가 아니라 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 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3뮤분의 H가 답이다. 이렇게. 이게 마지막 문제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푸는 방법이. 마지막 문제도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제가 안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 방금 푼 거랑 너무 흡사하거든요. 방금 푼 거랑 비슷하게 얘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네요.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23분이네. 제가 30분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반. 자, 24번 문제는 사실 2장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나왔어요. 등가속도 문제인데 왜 등가속도 문제냐면은 이걸 에너지로 풀기가 난감한 게 어쨌든 여기 속도 V가 있어서 그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야지 이 D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력은 이쪽 방향을 작용하고 힘이 이쪽 방향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성분은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파트에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네. 결국 등가속도 운동 공식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용수철을 얼마나 압축시켜야 되니까 좀 이게 막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처음에 압축했더니 절반까지밖에 안 갔대요. 2분의 D만큼. 그래서 이제 얼만큼 압축시켰더니 딱 여기 D까지 갔대요. 얼만큼 압축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엔 V의 속력으로
뭐 V0로 던졌더니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럼 이제 얼만큼 세게 던져야지 이만큼 갈까? 그래서 그냥 그 얼만큼 속도를 구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이 용수철 없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얼마의 속도로 던져야지 여기까지 갈까를 등가속도 운동공식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수철 압축했다가 놓는 순간 그 속도가 되려면 해서 문제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는 이런 식 잘 출제됩니다. 은근히 이런 거 기초적인 문제인데 잘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면 좋은 점이 2장 문제를 따로 독립적으로 내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교수님 입장에서. 왜냐면 2장은 뭐 물리도 아닌데 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2장 문제를 이렇게 결합해서 용수철의 역학적 에너지 이 파트랑 이제 결합해서 내기 좋죠. 일단 2장 문제라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어떤 V0로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얘가 이렇게 D만큼 갔더라. 네.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옆에서 보면 어떠냐면 얘는 그 자유낙하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유낙하 옆에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 어땠다? 등속도 운동이고, 옆에서 보면은 처음 속도 0에서 자유낙하. 우리 자유낙하 할 때 그 공식 있죠. 이동거리. 네, 가속도가 G니까 어떻게 된다?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실험할 땐 다 배웠을 거예요. 2분의 1 GT 제곱이 뭐다? 낙하거리죠. 낙하거리 뭐예요? 여기 H죠. 잘 안 보이는데요. H T가 그럼 어떻게 돼요? T가 G분의 2H 루트. 낙하 시간은 어떠한 속도로 던지든, 세게 던지든 천천히 던지든 항상 이 시간이 됩니다. 문제에서 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은 다른 속도죠. 그래서 답을 V라고 표시하고요. 답을 V라고 하겠습니다. 답이 V입니다. 이거 처음에 얘가 좀 약하게 던진 거 있죠. 압축을 좀 더 시켰더니 그때 V를 V0로 하겠습니다. V0 던진 건 어떻게 됐다? V0 던진 건 2분의 D만큼 간 겁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식을. 자, V0로 던져서 이 T만큼, T를 곱해야 되나? T만큼 던졌더니 얘는 2분의 D였고요. V로 던졌더니 같은 시간 T만큼 갔더니 얘는 뭐라? D만큼 가는.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V는 하고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얘를 구할 필요가 있었나? 굳이 갑자기 생각이 드네. 그럼 이제 V는 어떻게 돼요? V는 2V0 맞나요? 맞죠. 그래서 초반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압축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안 구해도 됐네. 안 구해도 같은 걸 알고 있잖아요. 뭐가 같다? 이거 T 둘 다 같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용수철을 A만큼 압축시켰더니, 네, 용수철 이제 다른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문제? 이제 에너지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용수철을 2분의 1 K A만큼 압축시켰더니 얘는 뭐다? 2분의 1 M V0 제곱이 됐다고 문제 써있죠. 이만큼 압축시켰더니 용수 탄성 에너지가 온도 에너지 변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더 많이 압축할 거예요. 2분의 1 K. 답을 또 뭐라고 쓸까? 답이 X입니다. 네. X만큼 압축시켰더니 뭐다? 2분의 1 M 뭐의 제곱? V라고 쓰지 마시고 이거로 적읍시다. V0로 표현합시다. 2V0의 제곱이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검정색으로
2v0의 제곱이죠. 어떻게 된다? 총으로 따지면 4배가 되고, 그러니까 총 에너지 차트 보면 4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x가 뭐가 되면 되겠어? x도 제곱이니까 x 2배 되면 되겠네. x가 2a 되면. 제가 이제 암산으로 하는 걸 좀 못 따라올 것 같으면은 수식으로 이렇게 직접 다 전개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비율로 해가지고 이 통째로 비율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약분하면서 혹시라도 헷갈리면은 이거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x가 2배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2배 되잖아요. 네. 이해가 가시나요? 좀 쉽게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속도가 2배, 그 발사 속도 2배 된다는 게 나왔었고요.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그다음 이제 에너지 파트로 돌아와서 발사 속도가 2배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식에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2분의 1 kx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이 식만 보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좀 미리 설명 어떻게 할지 생각해 놓으면 좋은데 즉흥적으로 하니까 좀 그렇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v가 원래 v의 2배가 되고 싶다. 2배. 그럼 x는 원래 x에서 몇 배가 되면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몇 배? 이 식에서 x가 v네. x가 v는 아니고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하면은 어때요? x랑 v랑 비례하네요. 맞죠? 비례하죠. 이거 다 날리고 이제 루트 씌우면은. 그러니까 v가 2배면 x 몇 배? 2배. 답이 그래서 2배가 됩니다. 답 2배입니다. 얼마만큼 압축시켜야 된다? a의 2배만큼. 2a가 됩니다. 2a. 2배만큼 더 압축시켜야 되니까. 어렵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해서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원래 설명은 뭐다? 이게 없어도 된다. 이게 없어도 되고, 얘도 통째로 없어도 된다. 얘 통째로 없어도 되고요. 암산 문제였네 그냥. 정말 암산 문제 이렇게 헤매고 있었으니. 왜 이래? 튕기지 마 제발. 갑자기 다운됐어. 정말. 자, 이거 남아있니? 다 날라갔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t가 같기 때문에, 낙하 시간 같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2배가 돼야지 2배만큼 멀리 날아가네. 근데 용수철 압축했을 때 압축 길이와 용수철에서 쏘아 나가는 속도는 비례하네. 그러니까 속도 2배 되려면 압축도 2배만큼 하면 되네 하고, 정말 물리적 감각이 있으면은 암산으로 한 15초, 20초 만에 풀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지금 엄청 헤맸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밑에 거 안 풀기로 했으니까. 자,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이거 다운될까봐 무섭네. 한번 튕기니까. 너무 오래 해서 좀 미안합니다. 제가 신나서 오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신나지가 않습니다. 네.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신나지. 이것도 안 돼. 잉크 입력 맛이 가버렸네. 잉크 입력이 갑자기 안 됩니다. 이제 되는구나. 탭을 선택해야지 되네.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 이 문제도 약간 뭐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자, 질량 m인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그림과 같이 마찰을 수평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용수 처음 길이가 L이고 L, 등속 원운동 용수철의 길이가 R일 때 탄성 에너지와 물체 운동 에너지 비를 구하라. 풀어야겠네요. 왜냐면 이제 암산으로 할 수 없는 게 숫자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용수철이 좀 늘어났겠죠? 돌리고 있으니까 늘어났고, 일로 뭐가 작용한다? 탄성력 마이너스 kx 작용하겠죠. 이제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사실
좀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긴 하는데 이게 방향을 포함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제 구심 방향이 크기가 이제 kx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뭘 해줄 거냐면은 구심 방향의 모든 힘은 mar 이거, 구심 방향의 모든 힘은 mar, 이건 r분의 v제곱이고 써줄 건데, 그냥 kx로 구심 방향의 방향을 일단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줄 거니까 그냥 kx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냥 kx로 적어주시고요. 는 뭐다? 알짜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m, r이 지금 l인 경우죠. v제곱 이거. 또 뭐 있나요? 알짜기는 또 뭐 있나? 눕혀놨기 때문에 중력이 없죠. 수직함이랑 상쇄되니까. 이걸로 다 끝난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다? 이게 이런 식이 주어질 때, 이게 성립할 때, 무슨 탄성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인데 또, 자 위치 에너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2분의 1 kx 제곱 때 뭐다? 2분의 1 mv 제곱을 구하라는 거죠. 답이 숫자로 안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다 문자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뭐가 없어요? 문제에서 v가 안 주어졌죠? 문제에서 v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v로 쓰면 안 되니까 v를 소개해주면은 v를 소개해주고, 지금 x도 없죠? 처음 길이가 l이죠? 늘어난 길이가 r이죠? 나중 길이가.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x가 뭐냐면은 늘어난 길이입니다, 사실. 이 숫자를 길이라 할 수 있지 않냐 했었는데, 보통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델타 x라고 적어야 되거든. 늘어난 길이, 변한 길이, 원래 길이에서 변한 길이. 근데 처음 길이를 항상 0으로 놓기 때문에 그냥 kx가 놓은 거고, 이 문제는 처음 길이가 뭐예요? 0이 아니죠. 처음 길이 r이래요. 늘어난 길이 x는 뭐겠어요?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지. 나중 길이 r 빼기 처음 길이 l이죠. 그리고 돌 때는 뭐겠어요? 돌 때는 나중 길이겠지, 처음 길이가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좀 미안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이게 r이 되는, 돌 때 길이입니다. 이게 r이. 문제 잘 읽어보시면. x는 이게 되는 거죠. 늘어난 길이니까.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만큼 변했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r-l을 넣어주세요. 다시 지우시고 이렇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러네요.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건 뭐다? 2분의 1 k 늘어난 길이의 제곱이죠. 원래 공식 그렇습니다. 변한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 중에 모르는 거 v밖에 없죠. 그래서 v를 이 속에 넣어주면 됩니다. v에 대해서 정리하고.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되게 귀찮네요 근데 정리하기가. v제곱.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냥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이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mv제곱 뭐예요? 양변에 r 곱하면은 r 이거 없어지니까 이거 넣으면 되죠. 이걸 이 mv제곱 안에 넣어주세요. 어떻게 된다? 이거 두꺼워졌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자, 이렇게 없어지고 답은 뭐다? r-l 대 r이 이거 대 이거. 정확하게 답을 쓰고 싶으면은 뭐라 적으면 됐겠어요? us 대 k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 대 키네틱 에너지는 r-l 대 r. 답을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끝났고요. 아이고, 최고로 오래 했네. 40분이네. 이거 혼자 풀어보시고요. 왜냐면 이거 아까 그 23번 문제랑 비슷하니까 풀어보시고요. 지금 5장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파트예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려워서 추가 문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특히 이런 식으로 용수철 세워놔서 막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문제는 좀 쉬웠는데, 나중에 추가 문제를 좀 더 넣을 생각이고요. 6장은 의외로 제 생각에 좀 어려운 충돌 문제는 안 내지 않을까. 안 낼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문제 안에
삽입되는 형태로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탄동진자처럼 이렇게 문제 안에 문제로 충돌 문제는 좀 그런 식으로 내지 않을까. 그래서 6장은 오히려 퍼펙트 물리 정도로만 공부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5장은 지금 확실히 퍼펙트 물리 정도로 공부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5장은 좀 더 용수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좀 더 넣어서 푸셔야 될 것 같고 4장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2장은 진짜 노답인 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저도 잘 못 풀 정도로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수능 문제처럼 내버리면 골 때려버리거든요. 아마 그렇게는 내지 않을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아마 안 낼 겁니다. 2장 같은 경우 단독으로 안 내고 아까 봤듯이 문제를 2장 같은 경우 내도 어떻게 낸다? 이거 암산으로 풀리는 문제 약간 제가 헤맨 이런 식으로 다른 장이랑 결합해서 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2장 2차원 운동이랑 6장 충돌 파트는 단독으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를 가정하고 이렇게 전략을 그렇게 세워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가 좀 쉴 것 같고요. 월요일도 좀 바쁠 것 같고 아마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6장 충돌 파트 예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